안녕하세요. 엄브렐라 리서치의 데니입니다. 데니의 주말 인사이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고 없이 독일 출장이 있어서 일주일 동안 자리를 비우면서 한 주를 건너뛰게 되었습니다. 공지도 몰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이머징으로 자금 재유입, 그 다음에 IT 업종의 반등세, 왜 반등하나, 그 다음에 대형주의 강세 전환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쪽에 이제 중국, 대만 위주로 유입이 전환됐고, 대만 지수도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IT 위주로 되어 있는 대만 증시의 반등은 한국도 뭐 비슷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중국 위주로 자금이 들어왔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한국하고 대만이 이어서 한국도 들어올 수 있을까? 뭐 이런 거는 100%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가 큰 폭으로 둔화되기 시작했죠. 2분기 때 GDP 성장률이 당연히 꺾이기 때문에 달러화나 뭐 미국채나 뭐 이런 것들의 금리가 이제 예전 같은 속도로 오르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이번에 제가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여러 가지 크레딧 스위스나 이런 은행 이슈들이 나오면서 국채 금리가 빠지면서 한국에 있는 보험주나 생명보험주도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달러가 이제 약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달러가 주춤하니까 신흥국 증시가 다시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다만 신흥국 증시의 강세가 기본으로 되고 있는 중국 위주의 드라이브, 그러면 어느 정도 커머디티들이 세게 튀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머징 강세는 예전처럼 뭐 브라질이나 아니면 중국 원자재 판매국 위주로 아니면 수입국 위주로 드라이브가 되는 그런 모습하고 좀 확연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외국인 현물 순매수가 소폭 순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간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이 뭐 2, 3천억 정도긴 하지만 뭐 이 정도면 하루면은 포지션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이제 매도세가 멈췄다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퀀트로 여러 가지 돌려보니까 나스닥 대비 코스닥이 여전히 우위에 있습니다. 뭐 2차전지 강세를 떠나서라도 지금 이머징 시장에 있는 한국 마켓이 상위권이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머징 인플로우로 이제 코스피도 상대적으로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 다른 브라질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연초 상승률 상위를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코스닥, 나스닥 대만 순인데 요거 4개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다 IT라는 거죠. IT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많은, 미국은 이제 소프트웨어가 더 많죠. 소프트웨어 많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여전히 연초 대비 1등을 달리고 있고, 나스닥도 부진하지만 코스닥 대비해서는 뒤에 이제 머물러 있고, 대만도 역시 IT. 결국에 IT 업종 위주의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우 지수도 굉장히 언더퍼폼한 순위에 작년 내내 다우 지수가 좋았거든요. 아마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추세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지금은 이제 IT 업종이 반등이 좀 강하다라는 강한 트렌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 선물 포지션을 보면은 뭐 박스권 하위권을 살짝 이탈하긴 했습니다만 일단 상방보다는 지수를 세게 미는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지수가 횡보 가능성이 염두를 두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순매도로 전환이 세게 되면서 강하게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대비한 이제 반도체 대형주 레거드로 오를 가능성, 게다가 이머징 자금이 들어오면 또 삼성전자에 대한 니즈가 좀 있기 때문에 대형주 강세 전환 시에는 삼성전자를 좀 주목해야 된다라는 아이디어랑 퀀트가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네, 퀀트를 제가 해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 하락하는 것 역시 이제 대형주 소폭 강세로 돌아섰고, 제약바이오 업종은 이제 3월 중순 이후로는 다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이제 주주총회 전에 강세를 좀 일부 보였던 저점에서 왔던 것들이 이제 일정 부분 되돌릴 수도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RSI는 중간 정도라서 사실 방향성이 위다 아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거를 그림으로 좀
사태로 그려봤더니 생각보다 한국이 상위권이다. 우리는 해피한 편이다. 예. 다우나 항생 이런데 브라질 이쪽은 지금 바닥권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타이완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IT 업종의 강세를 이제 대변하는 이런 것들을 보이고 있고, 외국인도 이제 주간으로 그래도 순매수로 대형주가 돌아섰고,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차익 실현이 많이 내고 있다. 그럼 코스닥 이거 누가 올리는 걸까요? 개인인가요? 일단 IT 업종의 강세 상주하고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IT는 스마트폰부터 반도체까지 작년 1분기에서 2분기가 이제 거의 실적의 저점을 찍었고, 그 다음에 4분기까지도 이 수요에 대한 영향이 계속 이어진 상태에서 1년 내내 주가가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IT 업종 이후에 상주하고 패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뭐 3월부터 스마트폰 데이터가 좀 돌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중국도 뭐 예전처럼 뭐 굴삭기 위주로만 투자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고정자산 투자보다는 소비를 어느 정도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용인해줄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쪽의 데이터가 좀 좋아지면은 아무래도 전반적인 IT 센티멘트의 개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죠. 네, 그래서 전방 수요 약화로 상반기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실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실적주를 해야 돼 이거보다는 다른 뭐 어떤 저희가 1분기를 많이 이제 보험했던 그런 종목군에 대비해서는 아무래도 실적 베이스로 움직이는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그거는 아무래도 신성장 산업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밸류를 준 거니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가전, 뭐 반도체 이런 것들이 저희가 모르는 브랜드 뉴한 이런 아이템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YY, QOQ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 다만 연간으로 실적을 봤을 때는 상저하고 일 가능성이 높죠. 이제 하반기부터 개선 기대감, 지금 저희가 여기 있는 거고요. 지금 4월 이제 들어가기 막 직전이니까 이때부터 이제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아마 요 분군에 먼저 선 반영하고 아이고 지우시죠? 선 반영하고 그 다음에 실제 개선폭은 이렇게 나오지만 주가는 아마 이렇게 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시장에서 바라본 바를 설명해 드리자면요. 그래서 실적이 없는데 왜 주가 오르냐 이렇게 되는 거는 시장이 먼저 똑똑하기 때문에, 미스터 마켓이 좀 더 똑똑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지금 이슈가 되는 부분은 이제 삼성전자 1분기 때 후공정 벤더들의 물량이 30% 감소설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2분기에 반도체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지금 감산하고 재고 조정하는 거 아니냐. 이미 여러 채널이나 다른 쪽의 커뮤니티에서 올라온 것처럼 재고 조정이 나오는 시점이 바닥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다시 이게 1분기 재고 조정 가능성, 1분기 실적 안 좋다 이런 거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2분기 재고 조정이 가능하다 반도체. 그러면 2분기가 주가가 저점이면 지금 사놓으면 2분기 때 한번 물 더 타면 그때가 바닥 아닐까라고 하면서 이제 오르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선 반영해서 3월 중순부터 이제 반등이 나왔어요. 신기하게 3월 중순에 RSI가 저점이었는데 그거 이후로 딱 반등할 때는 인공지능이나 저희가 알고 있는 이런 2차전지나 이런 것들 중에서 모두 다 움직이진 않았어요. 업종이 모두 다 움직이진 않고 이런 IT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영향이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해석이죠. 예상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일부는 출하량을 줄인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고가 아직 남아있다. 그러니까 재고가 더 쌓이는 구간이니까 아직 바닥이 아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왈가왈부할 때 2차전지도 마찬가지죠. 고점이다 아니다 하면서 고점을 계속 높인 것처럼 이런 한 방향으로 이게 맞다라고 했을 때가 거의 피크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구분응선, 뭐 이제는 대세다, 이런 이제는 이거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할 때가 이제 대충 부분응선, 부부하니까 되게 나이 들어 보이죠. 90% 정도 넘어왔는데 IT는 일단 뭐 이런 상황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나왔어요. 윤석열 정부가 4월 초에 삼성 디스플레이를 방문하겠다 라고 해서 제가 기사를 찾아봤더니 JY가 3월 7일에 이미 삼성 디스플레이 방문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그럼 이때부터 스케줄이 어느 정도 뭐 대통령이 움직이시는데
한 달 정도 전에 스케줄은 잡아야겠죠. 그래서 방문해서 사람 육성 의지를 보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자세히 생각해 보면 22년에 광복절 특사로 가장 수혜받은 사람이 바로 삼성그룹이죠. JY가 나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22년도에는 원래 OLED가 투자가 됐어야 되는데 투자가 안 됐고, 왜냐하면 8월까지 지금 있으니까 뭐 8월 9월에 신 22년 계획을 수정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23년으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OLED 투자가 예상보다는 많이 늦어졌다라는 점을 꼭 알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보면은 이제 뭐 주간 수익률이나 이런 걸로 아이디어를 찾겠지만 반도체 업종들이 강하게 올라왔는데, 반도체뿐만 아니라 저희가 폴더블, 그 다음에 뭐 OLED 관련 전반적인 IT 업종들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뭐 삼성이 어차피 8.7G QD OLED 페이스 2, 뭐 15K 추가로 마이크로 OLED 등 다양한 디스플레이 하겠다. 투자 예정이다. 결국에는 투자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장비주들이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는데, 안정성은 소재주를 좀 더 선호하겠죠, 기관들은. 네, 그리고 22년도부터 다 알고 있었던 OLED 태블릿 뉴스가 또 나오고 있고, 그럼 뭐 사실 뭐 정책적으로 이런 내용들로 순환매가 빠르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4월 초에 이제 방문을 한다고 하니까 4월 초에 얼마나 큰 건들을 터뜨리겠어요. 네, 8.6 뭐 6지던 7지던 어느 정도 투자 금액은 뭐 10조가 됐던 뭐 15K면 최소 제가 알기로는 뭐 20조 이상 돼야 되거든요. 예전처럼 뭐 CK당 10조 이런 공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원장 사이즈가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에서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 이제 CFD로 찍히는 외국인 수급을 한번 스크리닝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꼭 이제 이렇게 닥쳐야지 열심히 준비를 해봅니다. IT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제 주변은 뭐 없지만 큰 자산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분 신고나 이런 것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비용을 내서라도 편하게 CFD나 이런 걸로 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레버리지도 많이 들어가고요. 증권사마다 틀리지만 외국인 아니면 금융투자로 찍히는 경우가 많아요. 뭐 키움과 같은 경우는 원화로 찍힌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IT 대형주 이외의 중소형주를 찾아내는 아이디어는 이런 중소형주에 먼저 진입하고 중소형주를 오랫동안 업데이트한 자산가들을 따라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뭐 단기 실적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수급상으로 올라오는 종목군을 스크리닝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측이 보면 이제 2주고요. 요게 1주입니다. 이게 최근에 올라온 거. 요 순위를 보면은 이제 뭐 떨어지는 애들도 있겠죠. PSK 이런 것들은 좀 없죠. 여기 보면은 떨어진 것 같고, 그 다음에 JI테크가 2주 연속 올라와 있고, 영창케미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KNJ가 일주일 사이에 많이 올라왔죠, 순위가. 그리고 뭐 이거를 비교를 좀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코리아 서킷 같은 거, 그 다음에 사이맥스는 조금 빠졌고, 어찌됐든 간에 일주일 전 대비해서는 지분율이 많이 올라온 종목군이 외국인들을 가장한 국내에 이제 바텀업으로 어떤 IT에 대해서 자신 있어 하는 분들이 투자를 하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HB 솔루션 같은 경우도 엄청 오래 쉰 종목이죠. 네, 해임에 합병할 때부터 봤었는데 아이아동자가 이제 바뀌면서 시장과의 소통이 없어졌는데 최근에 다시 또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만약에 좀 이어진다면 흐름이 좀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넣었고, 지금 보면은 제가 오랜만에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죄송합니다. 소리가 자꾸 나네요. 네,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해서 이런 종목군들을 좀 찾아보시면서 이제 좀 하시면 됩니다. 이게 순위가 올라간 거기 때문에 절대적인 숫자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사이맥스 같은 경우 2.0에서 2.96, 사이맥스 2.96, 2.3에서 2.2. 그냥 약간 사고팔고를 하는 거죠.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을 해놨고, 뭐 실제로도 목요일 금요일부터 주가가 오르기 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주간 수익률 상위 종목군으로 보는 아이디어에서는 반도체 장비 종목군들이 굉장히 편입이 됐어요. 오랜만이죠, 사실. 반도체 장비,
장비. 네, 석경 AT5는 이제 전고체. 그다음 OLED 장비 소재도 들어왔고, 뭐 2차전지 소재야 뭐 당연히 뭐 들어왔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로 IT로의 지금 순환매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 아이디어들은 뭐 에덴F, 바이오다인, HB솔루션, JI테크 뭐 이런 것들 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중기적으로 좋게 보는 종목군들은 다 이제 밑에 이렇게 넣어놓긴 했습니다. 뭐 지금 IT 같은 경우 자화전자 뭐 당연히 이건 되게 오래됐죠. TC 스틸 결국엔 한번 뿜어줬다는 거, 뭐 율초나 도나텍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컨트롤 주간 읽기, 주간 요약 같은 경우는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번 주는 뭐 그렇게 큰 아이디어는 없었어요. 코스닥이 신고가다. 미국이 한국 대비해서 성과가 굉장히 부진하다. 그러니까 미국이 3% 올라도 한국은 안 오른다. 뭐 이런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코스닥이 위에 있다. 나스닥보다 위에 있다라는 거고, 이제 요 반도체 이런 것들은 뭐 지금 3중 바닥이죠. 3중 바닥을 바이오 대비해서 상승하는데, 아무래도 바이오가 빠지면 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높겠죠. 근데 이제 박스를 이렇게 계속 그릴 것이냐, 아니면 박스권을 뚫고 올라갈 것이냐, 여기에 오면은 제가 한번 차트를 한번 그려서 업데이트를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 코버스 보면 이제 이렇게 팔을 때 진짜 주가 쭉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려니까 조금씩 사니까 지수가 반등이 나오고, 외국인도 이제 선물로 다시 사는 모습이어서 지수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라는 점. 그 다음에 누적 순매수 보면은 좀 하위권에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거 박스를 뚫고 밑으로 내려간 건 아니라는 점. 이런 부분. 코스닥이 조금 신기한데, 외국인이 이렇게 팔았거든요. 이렇게 팔았는데 지수는 올랐어요. 네, 개미의 힘인지. 네. 그 다음에 전자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이제 개인 누적 순매수가 이렇게 밑으로 빠졌습니다. 네, 밑으로 빠져서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 만약에 장이 올라간다면 전자가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던 이제 개인 분들이 파시면서 어느 정도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 커머디티 이런 것들은 큰 그 의미는 없었어요. 뭐 의미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미국채가 계속 가격이 좋고, 이제 미국 정부가 이제 팔아야겠죠. 모기지론은 아니고 미국채 장기물로 받은 어떤 담보증권 같은 거 팔아야 되고, 골드가 이제 주춤하죠. 네.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도 약세가 어느 정도 1달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이렇게 오른다면 이머징이 안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질질질 흐를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펀더멘탈 때문이죠. 그럼 제약 바이오도 3월달에 굉장히 좋았거든요. 나쁘지 않았는데 외국인이 다시 이렇게 팔았다는 점에 있어서 시총 상위주들의 매력도 좀 많이 떨어졌다. RSI 모델도 어정쩡하다. 다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에 있어서 뭔가 아이디어를 찾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일주일 쉬고 했더니 또 굉장히 힘드네요. 이게 자료를 만들고 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뭐 지난주 독일은 이제 업체랑 의료기기 박람회를 갔다 왔고, 일주일 동안 굉장히 의미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엄브렐라 리서치, 이제 이게 뭐 하는 애들이냐 너네, 뭐 독립 리서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앱을 통해서 이제 사실은 뭐 고급자, 주식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고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고, 중간에 당연히 안다고 하는 것들은 다 건너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콘텐츠, 그 다음에 실제로 뭐 전문 투자자죠. 전문 투자자분들이 만드는 콘텐츠를 전문 투자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뭐 워낙 많은 업체들이 생겨서 네, 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네요. 이상 엄브렐라 리서치의 데니였습니다. 주말 인사이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